안녕하세요. 배북북이입니다. 스텝 1에서 판매자 아이디 만드는 거 말씀드렸었는데요. 원래 스텝 2에 이제 배대지, 해외 배대지 관련된 거랑 그런 배송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먼저 알려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 2로는 뭘 알려드려야 될 것 같냐면, 본인이 어떤 상품을 팔지, 내가 국내에서 소매로 도매로 떼서 팔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상품을 도소매로 떼서 팔지, 아니면 주문받는 대로 1대1로 주문 들어오면은 발송하고, 그게 이제 국내 해외 둘 중에 이제 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정하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일단 국내에서는 상품을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해외에서 구매를 하고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장 기본인 미국 아마존을 시작했어요. 아마존을 시작했고, 쉬워요. 그냥 아마존에 있는 상품을 셀렉하세요. 셀렉해서 사진을 따고 올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다음화 스텝 3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본인이 이 스토어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 자본을 투자할지, 아니면 무일푼으로 할지. 근데 무일푼으로 제가 봤을 때 할 수는 없어요. 첫 달 정도는 그래도 어차피, 근데 그건 꼬는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정상이 돼서 들어오면 그 이상 내가 판 거에 대한 금액보다 더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지 처음에 구매할 때 돈이 있어야 되니까, 첫 상품, 어떻게 보면 첫 상품이겠네요. 첫 상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갑자기 첫날 제품이 3개가 들어왔네, 주문이. 대박. 그러면 그렇죠. 아무튼 첫 번째 낸 거에 대한 금액이 정산이 되냐 안 되냐,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정산이 된 이후부터는 사실 개인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 안 하셔도 돼요. 그게 굴러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위탁 판매라는 게 내가 재고를 갖고 그걸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해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 미국 아마존 같은 상품을 내가 보고 사진을 캡처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품이, 예를 들어서 주문을 했어요, 고객이. 제가 올려놓은 사진이랑 상품을 보고. 그러면 저는 그 이후에, 주문 받은 이후에 제가 본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는 그 고객한테 입금을 받을 거고, 나는 어떻게 보면 그 돈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그 나머지 수수료에 대해서 내가 차익을 갖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정급은 없어도 돼요. 그리고 나는 고정급을 처음부터 태우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나는 신이 아니에요. 내가 이 상품이 이뻐서, 이 상품 내가 소싱을 해서 각 물건을 뭐 소매가 됐든 뭐 1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갖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팔 때보다. 근데 그게 팔릴지 안 팔릴지는 신의 영역인 거예요. 신의 영역.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재고에 대해서 나중에 남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후의 문제예요. 이후에. 그건 나중에 좀 스텝이 좀 많이 지나가고 나서 말씀드릴 건데, 그건 나중에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나는 위탁 판매로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판매를 하다 보면 그 위탁 판매를 하더라도 감이 생겨요. 이 상품이
지금 고객한테 니즈가 있는 상품군이구나.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격대에서 고객들이 좀 흥미를 많이 느끼는구나. 결국 몸으로 본인이 느껴야 돼요. 본인이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그건 절대 돈을 많이 벌 수 없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처럼 알려주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결국은 본인이 그 네이버 스토어팜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몸소 깨달아야 돼요. 몸소 깨달아야 되고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문제도 발생돼서 그것 뭐 클레임이나 뭐 문제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다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서 그게 이제 내꺼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할 때 보완을 하겠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말로 조잘 알려주는 것보다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해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월등하게 처리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부딪혀서 위탁 판매, 1대1 판매부터 해라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아마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가 잠시만요. 갑자기 가야 되네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경쟁이 되게 가포화되어 있어요. 진짜 아무나 다 해요. 그래서 내가 아마존에서 본 상품을 졸라 팔아요. 왜냐면 이미 이 시장은 가포화 상황이에요. 근데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싸게 어디서 이 사람들이 갖고 올까?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아직 저도 제가 아는 루트도 있지만 또 제가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 분야의 그 상품군에 대해서 계속 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그 뭔가 공간이나 업체 뭐 소싱이나 이런 구입처라든지 그런 게 본인이 디벨롭을 해놨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싸게 더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단순하게 그냥 아마존 해외 직구를 1대1로 한다고 하시면 마진이 생각처럼 많이 안 남아요. 개당 조금 남는 거는 5,000원. 내가 순수익으로 떨어지는 게 하나 팔면 5,000원. 그게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5,000원. 뭐 평균적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마진을 생각을 하고 움직였어요. 근데 그때도 뭐 이제 네이버 수수료나 뭐 기타 다른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 정도 수익을 생각했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사업자를 제가 처음에 안 내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그 세금이 10%인가? 나중에 간이 사업자를 낼 건데 세금이 10%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하게는 생각을 못 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손해는 아닌데 생각보다 마진 위탁 판매를 할 경우에는 마진 본인이 순이익으로 갖고 가는 마진 싸움에 있어서 좀 뒤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상품마다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미 레드오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조금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격 경쟁이 심해요. 근데 이제 블루오션 예를 들어서 뭐 남들이 지금 판매를 안 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구매가 대비 내가 매입한 거 가격 대비 높게 팔아도 소비자 니즈가 있으면 그만큼 소득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복불복인 거예요. 내가 이 상품을 올렸는데 막 안 나가, 막 잘 나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냥 제 생각은 본인이 일정 마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상품을 하나 팔 때 얼마만큼의 마진을 남기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해외 배대지, 제가 했었던 이제 저는 해외 직구를 했으니까 해외 배대지 관련돼서 스텝 4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 북북이었습니다. 바이바이.